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토픽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학 생각하면 돈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사립대학교 생각해보면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의 1년에 1억 2천, 1억 4천 이상이 들어갑니다. 주립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 손 치더라도 못해도 1년에 6, 7천 이상이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기회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냐, 돈 문제 때문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고, 기왕 가는 것 그래도 좀 뽕을 뽑을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용 가치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난 돈을 받아서 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한국에서 해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모았던 돈을 또 쓰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굉장히 절약하면서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학사학위를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최근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팁을 줬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국 유학 비용 뽕 뽑을 정도로 싸게 효용 가치는 그대로 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전에 얘기했던 거 연장선상이죠. 주립대냐 사립대냐입니다. 실제로 내 전공에 알맞게 정말로 레퓨테이션이 좋은 주립대들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사립대를 고집해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중위권 정도의 학교에서 주립대다, 근데 나는 사립대를 상위권 대학에 붙었다, 이랬을 땐 좀 다른 얘기지만요, 랭킹이 거의 비슷한 수준일 때 주립대냐 사립대냐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런 선택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 학교를 웬만하면 주립대 사립대를 골고루 지원하고 합격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학교들의 튜이션들을 다 비교 분석해봐서 내가 ROI를 얼만큼 끌어당길 수 있느냐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유학비를 절반 가까이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들을 썩는 겁니다. 처음부터 프레시맨으로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120학점에서 140학점의 졸업 이수 요건들을 그 학교만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도 있고 굉장히 저렴한 주립대도 있고 시립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교들에서 실제로 들은 학점들을 내 코어 커리큘럼에다가 넘겨서 트랜스퍼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교환학생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청강생 형태로 올 수도 있겠는데, 고려대나 연대나 서울대 같은 곳들에 청강을 했을 때 좋은 학점들을 취득한 게 있다면 그것들을 또 이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AP 시험을 앞에서 좀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실제로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Calculus 1, Calculus 2 이런 거 학점 보면 거의 5학점 정도 차지하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AP 시험 하나를 가지고 5학점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 아예 커뮤니티 컬리지 2년을 보낸 다음에 상위권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하거나 실제로 대학교 수업들을 청강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2, 3, 4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해서 학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다양한 조력들을 받아가면서 학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조건 생활비를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물도 적게 써야 되고 전기도 적게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체류 기간을 줄이면 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은 자취를 한다 그래도 그 집을 사서 거기서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월세 계약을 통해서 매달 렌트를 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월세가 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출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이 생활비가 아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4년을 우리가 걸려서 졸업할 거를 계절 학기를 들어서 3년 반, 3년 안에 졸업을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거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4년을 꼭 채워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래도 거주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많습니다. 미국 같으면 서블렛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인터넷에 포스팅을 해서 내가 이 집이 비어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단기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럴 때 긴 시간 동안 내가 그 지역에서 공백이 발생하면 실제로 서블렛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월세를 세이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웬만하면 외식을 자제하는 것이죠.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 때문인데요. 내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과 남의 손을 빌려서 뭔가를 하는 가격이 정말로 극렬한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미국의 특징입니다. 식당을 가면 우리 대신에 음식을 가져다주고 음식을 대신 요리해주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이나 이런 요청들이 다 남의 손에 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에는 다 가격표가 미국은 매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식자재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싼 식자재가 많습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대규모의 농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클리어런스 세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는 미국에서 흔히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레비가 뭐 100만 원짜리인데 그날은 뭐 20만 원에 팔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의 맨해튼 같은 곳들은 특히 그런 저렴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믹스 앤 매치하고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자취하는 비용보다 낮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가능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학비 지원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됐을 때 학교 자체에서도 학비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피타카파의 가입 요건이 되는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학비가 생각보다 감면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미국 현지에서도 꼭 내국인이 아니더라도 장학 제도를 운용해서 실제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사설 장학재단이 많아요. 또 장학금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지원 과정에서 나의 특장점에 대한 어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 스콜러십 받아야 되는지 또는 이런 아카데믹 서포트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될 것들을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나는 대체 이 학교를 왜 다니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차분하게 생각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도 큰 도움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대학을 가서도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똑같은 효용 가치를 낼 수 있는, 즉 뽕을 뽑을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대학을 간 이유가 뭐죠? 다양성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 위한 것도 있을 거예요. 공부뿐만이 아니라요. 기왕 한번 대학생활 하는 거 공부만 하지 말고요, 다양한 사람들과도 좀 살아보고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 밥도 같이 해 먹어보고 학비 절감을 위해서 같이 머리 싸매가면서 장학금 신청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노력들도 반드시 병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